네, 오늘 업앤다운 주제는 핀테크 그리고 다날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다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8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무려 22%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다날은 전자결제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핀테크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다날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핀테크 산업에 대한 어떤 좀 이해도도 높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핀테크란 단어를 혹시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것만 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가 핀테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노란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카드처럼 결제도 할 수 있고 송금도 할 수 있고 공과금도 낼 수 있죠. 이런 어떤 산업의 일련의 어떤 산업의 전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핀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다날의 급등이 혹시 향후 핀테크 산업에 뭔가 이슈가 되거나 또는 핀테크 산업 종목들이 상승의 어떤 촉매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은 4차 산업 관련해서 일단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가 연출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핀테크 하면 이제 금융과 기술 접목 서비스. 예를 들면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전자결제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공인인증서, 또 간편 결제,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보안, 두루두루. 또 가상화폐 관련주도 이제 핀테크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두루두루 모바일,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아니에요. 지금 다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한 182% 올라와가지고 한 50억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깜짝 실적을 통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다날은 이 전자결제 쪽에서 그렇게 핵심 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핀테크 쪽에 혹은 전자결제 쪽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전자결제주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현재 이 핀테크 관련주들은 지금은 주도주는 아니지만 향후 주도주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 높다. 거기다가 이제 2분기에 실적 좋게 나왔는데요. 네. 3분기까지 개선되면은 향후 시장 주도주로 부각될 수도 있는 그런 과정. 그래서 현재 주도주는 아니지만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핀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실적 전망이 별로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핀테크 같은 경우는 다날 이후에 KG 이니시스라든가 한국사이버결제라든가 이 부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동훈 대표님. 지금 이제 다날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아서 급등했다. 물론 이제 실적 좋다 그러면 조금만 좋게 나와도 급등하고, 조금만 나쁘게 나면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 8, 9% 정도 급락이 나와버리고, 이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매기가 붙으면은 투기적으로 막 들어가는 이런 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핀테크, 금융과 기술이 결합을 했다라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좀 접목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산업 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규제만 조금 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 다만 이제 제가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이 379억 달러를 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유념을 하실 필요는 있다. 동 관련 종목군들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도 이 핀테크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간편 결제라든지 인터넷 결제라든지 이런 거 쉽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 영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제한적인데 서비스 업체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 역시도 수익성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그 성장폭에 비해서 향후의 성장폭은 좀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차후에 또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날 같은 경우는 실적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현 정권의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 완화도 예상이 된다. 규제 완화도 예상하고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들다 말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거를 녹이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사의 수수료 폭리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방어해 주는 어떤 시스템을 두려고 하는 분위기. 서울시도 그런 움직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부상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내년 초순까지 뭐 정책 관련된 종목으로 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핀테크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핀테크 관련 종목들 있잖아요. 전자결제 업체들도 있지만 또 인터넷 금융, 인터넷 은행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요. 한 종목씩만 관심 있게 봐야 돼.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을 한 종목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이경락 대표부터 말씀하시죠. 네. 저쪽에서부터. 저는 이제 국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카카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카카오의 매출 비중을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분기 때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주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톡비즈나 이제 포털비즈 여기서 이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찍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광고. 카카오톡 채팅창 위에 광고란이 세상에 이번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쪽에서 매출액이 찍히기 시작했다는 얘기는요. 아, 카카오톡이 이제 돈 버는 방법을 알기 시작했다. 네. 이걸 이제 시장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카카오페이의 그 성장성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3천만 명 돌파했더라고요.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는데 이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이제 카드사의 그 수수료 폭리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그런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 그리고 카카오 택시나 뭐 대리운전과 같은 그러니까 모든 길은 플랫폼으로 간다, 플랫폼으로 통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 높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우리 안인기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핀테크 관련주 중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카카오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요. 저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네. 사실 다나이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과 성장 속도가 좋은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먼저 오늘 최근에 이 영업이익 발표가 났는데요. 자, 1분기 때 53억 나왔고요. 2분기 때 92억 나왔어요. 그래서 3분기 때 개선되고 4분기 때까지 좋아진다면 올해 예상치는 한 270억대까지 올라올 가능성. 최근에 지수 흔들렸지만 그래도 견조했던 종목이고 또 엔딩 패턴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결제 관련 시장에서는 뭐 주도 섹터, 핵심 대장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림목 시, 조정 시 물량 좀 모으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페이의 수혜도 받을 수 있는 한국사이버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동건 파트너도 혹시 핀테크 관련주 중에 이 종목만큼은 괜찮다 하신 종목이 있습니까? 지금 네. 뭐 사실 관심을 제가 오늘 여기 방송 오면서 가졌거든요. 네. 가졌는데 그만큼 이제 저는 사실 핀테크 관련한 종목군들을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않았습니다. 두진 않았습니다. 네. 굳이 본다라고 하면은 카카오 아까 이제 우리 네. 이경락 파트너 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카카오가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729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보니까 적어도 이제 더블 이상 네.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수준이에요. 네. 수준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둔화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호전되니까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다만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현재 10조 8천 정도 나가거든요. 네. 10조 8천 정도 나가는데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보면 네. 기업의 가치는 적정하게 지금 평가돼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굳이 이제 시장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저가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한 15만 원 정도까지 봅니다. 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핀테크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 하나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볼 경우에 조금 더 좀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